네,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24 전국 투어 콘서트 기행문 9월 17일 오늘 부산 2회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부산 마지막 공연입니다. 기행문은요, 23년, 24년에 걸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기분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주 편안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공연입니다. 오늘 공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양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서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저는 1981년생 올해 42살이고요. A형 MBTI 인티제 집에서 막내를 맡고 있고요. 올해 데뷔한 지 23년 차 중견 가수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 어제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부산에. 그래서 어제 오신 관객들이 혹시나 불편을 겪지 않으셨을까, 혹은 오늘도 비가 많이 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많이 개고 날씨도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제 공연장을 선택해 주시고 또 열심히 티켓팅 해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공연 끝나고 호텔에 가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막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책 보다가 핸드폰 오락 조금 하고 한 3시쯤 잤어요. 3시쯤 자서 11시, 12시까지 되게 한 번도 안 깨고 파워 수면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올해 이제 시작한 기행문 공연은 분위기가 그렇다시피 저 역시도 되게 편안한 마음에서 진짜로 여행 가는 것처럼 막 그런 기분으로 기차 타고 차 타고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노래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연에 처음 오셔서 저를 실제로 처음 보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신입회원님. 저를 실제로 만났는데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사실 제가 이 콘서트 말고는 사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매번 관객분들이 되게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무대라는 것이 되게 1대 다수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 분 한 분 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분위기 같은 것이 되게 잘 전달이 되는데 다들 이제 오프닝 시작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다들 웃고 계시는 게 되게 잘 보여서 너무너무 환영해 주시는 기분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녁 6시 공연이다 보니까 식사 시간일 텐데 식사들은 다들 하시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못 잡수신 걸로.
원래 그 슬픈 노래는 배가 좀 고프고 이럴 때 잘 들려요. 배부르고 이런 상태면 약간 졸릴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프닝 때 들려드린 곡은 2017년도에 발매했던 인헤일 앨범 타이틀곡인 그러나 밤이었습니다. 벌써 2017년이니까 6년, 7년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인헤일 앨범 작업할 때가 되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뭐랄까 발매 시기를 정해놓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는 기분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밤도 정말 많이 새고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새롭게 뭔가 발매될 앨범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들이고 뭔가 발매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작업해서 또 새로운 곡을 가지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하얀 옷을 골라주셨어요. 어저께는 카바를 안 쓰죠. 요즘 청자켓을 입었었는데 옛날 사람 같다. 옛날에는 청자켓을 청카바라고 불렀답니다. 청자켓을 입었었는데 오늘은 하얀색 그리고 약간 수건 같은 소재예요. 땀을 많이 이런 소재를 골라주신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예뻐요! 왜냐면 무대에서 흰색 옷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약간 곰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거 좀 고민을 했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화사하게 입어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7집의 그때 우리 그리고 아까 인헤일 앨범 중에서 여기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고 여기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그러나 밤 여기 이런 제 솔로 앨범에 있는 노래들은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 제가 낸 거였어요. 되게 열심히 작업실에서 막 이렇게 머리에 매치시 안 감아서 머리 이렇게 돌아가고 옷에서 막 아저씨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작업실에서 햇빛도 다 차단되어서 지금 날씨 매치 이런 머리 그런 환경에서 작업했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뭔가 고생하고 막 시간을 보내서 원하는 멜로디 같은 것이 딱 나왔을 때 그 기쁨 같은 것들은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창작이나 가수들이나 작곡가들이나 공감하실 텐데 어떤 일부는 뭔가 나의 사람이 정해져 있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깎아서 할애해서 만드는 기분으로 그렇게 작업들을 하거든요. 치열하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그런 곡들이 여러분께 사랑을 받았을 때, 좋아해 주셨을 때 전부 다 상쇄해야 되고 어려운 같은 것들이 되게 기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노래방 차트 같은 것들을 보면 1위부터 100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께서 많이 불러주시는 반증인데 어떤 노래들은 듣는 게 더 좋은 노래들이 있고 어떤 노래들은 또 직접 불러보고 싶은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제 노래는 아마 후자에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좋아요. 그냥 듣는 거로서의 노래 듣는 거가 좋은 노래도 좋고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도 좋고 그래서 노래방에서 부르실 때 특히나 우리 남성 팬분들은
마이너스 같은. 보통 이렇게 노래방 시끄럽고 막 정신없고 이러니까 남들 안 볼 때 재빠르게 4연타 정도 하시면 원활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옷이랑 똑같아요.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이 진짜 이쁜 겁니다. 너무 이렇게 키를 고수하지 마시고 즐거운 노래방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가사 썼는데 물그림이라는 곡하고 클로징 타임 이렇게 두 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그림 그리고 클로징 타임 들려드렸습니다. 클로징 타임이라는 노래는 뭐지? 어디 있다고요? 육집? 육집에 있는 노래라고.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녹음해서 발표한 곡들이 꽤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무슨 노래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모르는 노래들이 한 3곡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녹음해놓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곡이라든가. 그래서 되게 웃기죠. 왜냐면 이 곡의 얘기도 곡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니 기껏 녹음해놓고 노래를 안 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노래 입장에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게 뭔가 그 곡의 운명이 아닐까? 자연스럽게 선택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곡들에게 좀 귀하긴 하지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선곡 같은 거 공연 전에 준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리스트 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모든 곡들을 리스트를 받으면 이게 뭐라고? 하는 곡들이 진짜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잖아요. 그 노래가 어떤 곡인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진짜로 처음 들어보는 곡이에요. 제가 녹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래를. 녹음실에서. 근데 진짜로 그런 곡들이 정말 3곡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곡들이 있었구나. 정말 많은 곡들을 녹음했더라고요. 예전에 녹음실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긴장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수가 되게 잦았어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래서 막 혼나기도 하고 진짜 심하게 말하는 그 작곡가들도 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실명 얘기하고 싶지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 녹음방이 없다 보니까 요새는 되게 편한 마음으로 녹음실에 가서 최대한 저희 편한 환경에서 시간도 넉넉히 이렇게 쓰면서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녹음실 가는 게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좀 그런 여유 같은 것들을 찾기 힘들었었는데 심지어 더 심할 때는 저보다 좀 선배들 얘기인데 그 맞으면서는요 가수인데 그래서 요새는 그 뭐랄까 어떤 분야든지 폭력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특히나 예체능 쪽이 그런 게 되게 심해서 선후배도 심하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조인트 같은 데 맞으면서 녹음하고 그랬다고 합디다. 녹음실 되게 궁금하죠? 네. 한 분이 경험해보고 보면 되니까. 근데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서 이런 엔지니어나 뮤지션들의 호흡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호흡을 맞추다 보면 서로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정말 편한 녹음실이 있는 거는 가수한테 되게 축복인 것 같은데 저에게도 아주 편안한 녹음실이 있습니다. 저희 객석에는 간혹 가다가 그 가수를 꿈꾸거나 뭐 실용음악을 전공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객석에 앉아 계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또 객석에서 만나다가 언젠가
데뷔를 하고 그 음악을 만들어서 후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언젠가 어떤 분들은 데뷔하거나 뭔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예전 선배님 공연 간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몇 명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인연이 있는 거죠. 되게 소중한 제 공연 갔었던. 그래서 훨씬 더 애틋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뭔가 가수가 돼야겠다거나 음악을 해야겠다거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꼭 그때 저 부산에서 갔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무대에 서는 1년에 몇 개월 제외하고는 굉장히 편하게 동네 아저씨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맨날 그 쪼리 신고 반바지 입고 바닷가를 어슬렁거리는 게 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연말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에프력도 입고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게 공연 초반에는 좀 어색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좀 맞지 않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노래가 공연 시작하고 나서 노래가 두세 곡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저는 되게 순간적으로 이건 되게 잘하는데 순간적으로 되게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집중을 되게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노래가 주는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좀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삼촌도 제가 잘 보이나요? 잘 보이세요. 저도 여러분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이 드림시어터 공연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또 뮤지컬 공연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와본 극장인데 공연장 되게 잘 지어놔서 서로 되게 잘 보이고 또 밖으로 들리는 사운드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또 오고 싶어요. 부산 드림시어터. 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이 노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 썼고요. 페일블루노트라는 곡하고 20주년 앨범 중에서 그리움의 거리 이렇게 이어서 두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움의 거리라는 노래였습니다. 지난 공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움의 거리 20주년 앨범의 그 스트링 있잖아요. 오케스트라는 무려 그 체코 음악 가서 녹음을 해왔어요. 왜냐면 그 동유럽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이 관현악을 잘해요. 왜냐면 그 옛날에 소련이 있잖아요. 너네 소련 아니 10대들? 그래서 그 뭐랄까 이런 되게 웅장한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20주년은 뭔가 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체코에 가서 그 체코 국립 오케스트라 녹음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도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았습니다만 그 녹음대에서 가지고 온 소리 같은 것들이 되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되게 업계용으로 댐핑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런 펀치감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그 감동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되게 디테일한 거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하지만 저희 노래가 아무래도 그 스트링이 들어온 노래들이 많다 보니까 꼭 거기 가서 하고 싶다. 왜냐면 이런 큰 프로젝트, 특히나 영화, 음악 같은 데들은 그쪽에서 녹음을 많이 하는데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서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사운드를
드리고자 노력한 점 높이 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객석 좀 더우신가요? 네. 좀 덥죠? 에어컨 좀만 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대도 좀 덥네요. 그렇죠?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시면 아주 쾌적하게. 옛날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죠. 그렇죠?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되게 하시잖아요. 나 어렸을 때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더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부채나 선풍기 정도면 충분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더 더워진 건지. 왜냐면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도 뭐 꼬맹이 때도 35, 6도, 7도 뭐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온 뉴스 같은 걸로 그때는 뭐 그렇게 덥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새는 진짜 에어컨 없이 못 살겠어요. 그쵸? 네. 에어컨 만세. 캐리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에어컨 틀어주세요. 얘기할게요. 왜냐면 또 이게 시끄러운데 그렇죠? 여러분 올해도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2023년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그 새해 초에 하는 그 원대한 포부와 큰 그림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왜 스스로에 대한 약속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새해 초가 되면 정말 물론 지켜지지 않죠. 90%. 그걸 지킨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매년 새해 초에 올해는 이걸 해야지, 올해는 저걸 해야지, 올해는 기필코 이거는 하고 만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지금 40몇 년 살면서 생각했을 때 그 새해 다짐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새 되게 자주 하는 생각인데 현재를 사는 거 있잖아요. 지금을 사는 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나온 것을 후회하고 앞으로 올 것들을 걱정하면서 지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이거를 생각하는 게 모르겠어요. 바쁘고 정신없고 무뎌지니까 어렸을 때는 훨씬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을 점점 더 그 현재를 의식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도 아니고 올 것도 아니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현재 사시면서 행복하게 올해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서 진짜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마음 같아서 지금 23살 같은데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값어치 있고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공연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에서 노래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장 값어치 있게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올해 초에 아직 공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일찍 시작하고 더 많은 곳들을 가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게 올해 제 다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다짐대로 저는 9월에 좀 일찍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올해는 정말 좋은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자 했을 때 그거에 기꺼이 부응해 주셔서 이렇게 가득 객석을 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배! 20대 때
제가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 스스로 힘을 북돋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마음의 짐 같은 것들, 좌절 같은 것들이 쌓일 때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Find My Truth 파트 2 그리고 12월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 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김성우님의 김성우의 회상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가끔 친한 사람들이랑 노래방 좀 가끔 가거든요. 가면 여자 노래만 부르고 예전에 포크 음악들 김광석이라든지 이런 노래들 많이 부르면서 혼자 멋있는 척하거든요. 되게 노래방 가서 분위기 띄우는 신나는 댄스곡을 불러야 하는데 꼭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스타일 있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약간 이런 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불렀던 노래들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번 기획문 투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성공을 해봤습니다. 아까 저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영상을 특별 출연해주신 강원도 주문진 사시는 42세 정광철 씨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뭔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분하고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보통 되게 너무 영상이 슈퍼 내추럴하게 나와서 이것을 과연 공개해도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저렇게 되게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도 제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창피하지만 1의 보정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저런 거 되게 잘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코로나가 겹치면서 국내 여행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라던가 특히나 지방 곳곳에 맛있는 음식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들을 느끼는 데 여행만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번 투어에도 기획문을 지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슨 말 했죠? 여러분도 여유 대신에 시간이 좀 있으시면 여행 많이 다니세요. 여행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행을 어딜 가서 어디 목적지에 도착해서 뭔가 하는 것이 여행의 주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행의 진짜 목적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나에게 있는 것이니까 익숙했던 것들이 저기 멀리 떨어져서 보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행이라는 것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돌아갈 곳을 확인하는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머리가 복잡하거나 이럴 때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여행을 통해서 다시 살기 하려고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만 함께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장르를 좀 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공연장에서 뭔가 이렇게 잘 돼서 잘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고 이런 커플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잘 돼서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이렇게 잘 사는 것들을 가끔씩 쪽지 같은 걸 보내주시는데
제가 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연이 되게 성비가 균일해요. 5대5나 뭐 6대4 정도로. 왜냐면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오는 공연이 많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뭐랄까 이런 커플들도 많이 오고 물론 솔로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좋은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제 고민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실까요?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네. 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김광석 선배의 노래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 객석 이벤트 끝나면 뭔가 굉장히 부르잡고 두 곡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웃으면서 혼났습니다. 그 어떤 노래들은 모두 다 같이 들었을 때 좋은 노래들 있고 어떤 노래는 되게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들으면 좋은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저는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피아노 곡 같은 것들 그리고 연주곡들 아니면 예전에 이런 김광석의 음악을 혼자 들으면서 혼자 위로도 받고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함께 들으는 그런 거지만 혼자 들을 때도 나는 위로가 되는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제 어떤 노래들도 여러분께 제가 위로받았듯 여러분께도 위로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제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떤 가수가 노래를 발표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런 노래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예전 노래들 두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별, 그리고 낫달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별, 낫달 들려드렸어요. 이게 2집 수록곡들이거든요. 그때 저도 엄청 꼬맹이였는데 22살 이럴 때였으니까 20대 때는 말이에요. 뭔가 좀 그때 20대 때 22살 때 엄청 되게 시니컬해졌어요. 락스타병에 걸려서 안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 시켜도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선배들이 엄청 싫어했대요 저를. 왜냐면 저는 뭐랄까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인사를 할 수 있어요. 되게 건강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엄청 미워했었대요. 그 얘기를 나중에 있으면서 해주시는데 좀 특이했었어요. 왜냐면 보통 그 방송국 대기실 같은 데 여러 방이 나눠져 있고 막 여러 가수들이 막 같이 이렇게 쓰고 하는데 서로 막 교류 같은 것도 하고 인사도 잘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되게 혼자 틀어박혀갖고 막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런 몇 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이렇게 해주신 얘기들 보면 진짜 별로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 왜 그랬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한 번도 가수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라 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가수가 되고 난 이후의 것들.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뭐랄까 좀 무섭고 귀찮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세라든가 방송을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던 시절이 있던 것 같아요. 다만 나는 그냥 음악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좋아서 그런 것을 꿈꿔왔던 사람인데 뭔가 그 부수해져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애가 성격이 되게 나빠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뭔가 원만하게 두고두고 잘 지낼 거예요. 후회를 자주 하거든요. 후회하지 말라고 되게 후회하고 앉아있다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20대, 30대 때는 옛날 생각이 진짜 1도 안 났었거든요. 막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했는데 마흔 조금 넘어가니까 옛날 생각이 되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뭐 이거 많이 했었을 때 저 꼰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실제로 그래 보니까 다 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새 그 MZ와 그 기성세대라는 이런 세대 갈등이 되게 문제가 많은데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기로 했거든요. 나도 그럴 때가 있고 너도 나처럼 된다. 똑같이 젊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하면 그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젊은이들 번덥다라는 얘기는 유사일에는 항상 있었던 말이니까 그 젊은이들도 우리 기성세대들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한 어떤 조직이나 이런 그룹 안에 속해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저희 업계에서도 그 우리 MZ 친구들이 금방금방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진짜 고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입장을 조금 더 배려나 이해할 폭으로 갔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하지 않을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42세 꼰대 아저씨였습니다. 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두 곡은요, 둘 다 제가 만든 노래들입니다. 입술의 말 아스라이 들려드릴게요. 입술의 말 그리고 아스라이였습니다. 내일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출근하시죠? 아니요. 학교가 그렇죠? 뭔가 일상이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가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내려놓으면 지치기도 하고 지겹고 막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날들 속에 가끔은 이렇게 콘서트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이 이렇게 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방점 같은 것들 계속 찍어주면서 새롭게 달릴 힘 같은 것들을 주곤 하는데 저도 가끔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 내한하거나 콘서트 같은 게 있으면 객석에서 보면서 주로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보러 왔지만 제가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절대 볼 수 없는 공연이 제 공연이잖아요. 객석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유튜브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접할 수 있지만 직접 제가 제 공연을 볼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유체 이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이렇게 떠들고 이런 것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런 막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은데 무대에서 가끔은 되게 정돈된 뭔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뭔가 깔끔한 모습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어떤 구간 이런 데서는 사실 객석도 없고 모든 것이 없고 혼자만 남는 듯한 약간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되게 신기한 경험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음악 나오는 곳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방금 전에도 그런 기분이 한번 들었어서 왜냐면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느낄 수 있는 기분 같은 건데 오늘 되게 여러분께서 저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나 부산은 제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공연을 와서 뭔가 실망하고 너무 힘들고 막 처져서 막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데뷔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은 그만큼 뭔가 활기차고 다이내믹한 도시고 그거를 남들에게 전해주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운전할 때.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훈훈한 말씀을 서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믹함이 제가 운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어떤 형께서 부산 가서 운전할 때는 네가 좌회전을 하고 싶거든 오른쪽 깜빡일까봐 했던 기억이 나서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라고 하고 와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부산에서 운전을 잘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운전 좋아할 수 있어요. 정말 되게 뭐랄까 기본적으로 왜 서울 새끼들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뭔가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약간 숨기는 그런 게 있는데 부산 사람들은 그게 맞고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아니 좋은 의미예요. 나쁜 게 아니시죠. 그래서 되게 그런 지금은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들 해서 진짜 그런 정 같은 것들을 느끼기에 충분한 도시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밥도 맛있고 바다도 있고 제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서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와요. 아셨죠? 네. 이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팝송 한 곡하고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인데요. 아이리스라는 곡이 첫 번째 곡인데 옛날 영화 중에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OST 중에서 구구돌스라는 미국 밴드가 부른 아이리스 그리고 제가 만든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곡 시작하는데 기타에 배터리가 나가시면 딜레이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배터리 관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서트라는 게 노래하는 가수가 있고 또 노래하는 가수와 거의 동일하게 여러분께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뒤에서 연주하고 있는 우리 슈퍼 초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세션들을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밴드 마스터이자 건반의 한재석 씨, 드럼의 정동윤 씨, 기타의 윤장희 씨, 베이스의 백경진 씨, 코러스의 안찬섭 씨였습니다.
기원합니다. 아, 계속 보였어. 죄송해요. 그 있잖아요. 콘서트라는 것이 어쨌든 음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밴드가 없으면 정말 노래를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뒤에서 든든하게 음악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린 2시간이었나요, 여러분? 기행문 부산 2일차 오늘 9월 17일 여러분과 함께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뭔가 계속 하고 싶죠? 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돼. 아쉽지만 다음에 만날 때까지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제가 맨날 말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